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요. 원래 이제 일반 화학을 조금 더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화학 산업에서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소독제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CDC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CDC. 글쎄요, 많이 나온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서 CDC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나오면 다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DC라는 말 자체는 미국에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US CDC에서 온 거죠. 그래서 CDC라는 단어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래서 질병통제 예방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미국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GOV라고 쓴 거는 government. 우리나라는 go.k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바꿨긴 했지만 요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돼 있고 한국보다는 늦게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3월 24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늦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중국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도 잘 안 들어가고 이건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겠죠. 저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말로 써여 있죠. 여기서 한국말로 할 겁니까? 중국말? 한국말로 하면 바뀌겠죠. 뭐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는 게 여기 EN이라고 쓴 게 영어겠죠. 재밌는 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거 똑같습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 근데 이 순서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기 컨트롤이라면 제어라는 뜻이겠고 통제 이런 뜻이겠고 프리벤션은 예방 이런 뜻이길 텐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질병 이게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방자거든요. 이게 제자니까 아마 그 통제 센터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미국은 그 컨트롤 앤 프리벤션이고 우리나라는 질병 통제 예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원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 예방을 먼저 쓰고 통제를 나중에 썼습니다. 이걸 보고서요. 그럼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그 미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방보다는 통제를 좀 더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단은 먼저 공격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페이백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막 시작합니다. 일단 당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대의 명분이 생겨가지고 공격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예방을 먼저 씁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써놓고 반대로 쓴 거 보면 순서 반대로 쓴 거 보면 이쪽은 우선적으로 막는 쪽으로 먼저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제 미국 쪽에 영어로 쓸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브리프 인트로덕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코퍼레이션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 그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매일같이 여기 있구나. 지금 찾았네요.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못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홈페이지를 바로 연결해 놓게 해놨어요. 근데 날짜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중국말이 서 있어가지고 좀 난처하긴 할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자료를 쭉 올려놨어요. 언제 됐었고 어떻게 발견이 됐었고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레버레터리 테스트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논문에 났다든가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쭉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건 뉴스 같은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균이 어떤 식으로 DNA를 RNA 검사를 했더니 어느 종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한테 분류하기죠. 분류 체계, 그다음에 사진 찍은 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진단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다음 증세가 어떻고 이거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다. 그런 거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잠깐 얘기를 했고요.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럼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소독약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소독약의 사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을 닦는 그 소독약도 있고요. 또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있죠. 이렇게 막 가면서 칙칙칙 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기생충 영화에서부터 이렇게 뿍 해가지고 연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뿌려서 통제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독약의 종류가 많은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찾게 됐냐면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지역을 소독하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소독약이 언제나 재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사용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사용하는 많은 소독약이 아마 구제역이라든가 다른 데 사용하던 거랑 겹치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죠. 그죠? 예. 소독약 리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미국이 지금 급하잖아요. 미국이 급해서 소독약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엄청 리스트를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와 뭐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라는 게 이제 효과가 있는 화학 성분이죠. 뭐 섞는데 그 중에서 살균 효과가 있는 거, 소독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트가 돼 있는데 EPA라고 하면 환경보호청이고요. 거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화학 소독제는 코로나를 관련하는 미국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그래서 그쪽에서 소독제에 대한 홈페이지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케미컬 디스인펙턴트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그럼 소독약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알코올부터 해서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괴롭죠. 이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또 나름대로 또 한국말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을 보면서 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보면은 알코올, 그 다음에 크롤린 컴파운드,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 그 다음에 글루타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OPA라고 그러죠. also 프탈 알데하이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도포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퍼아세틱 애시드,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하고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이거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이건 초산인데 이게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과초산이라는가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페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쿼터너리 암모늄 컴파운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쿼터너리라는 거를 4급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4차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거는 일반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화학 지식을 간단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소독제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종류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에 써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해서 얻은 지식들, 그다음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해서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또 전쟁 통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소독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겠죠. 물론 균이라는 게 발견된 거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독제가 많이 써보고 효과가 있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소독제가 주로 뭡니까? 그러면은 소독제라고 하면 화학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구조식에 대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성분의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독제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숙지하는 거지. 이거 외우러서 시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두 가지 물질을 막 섞어서 사용한다. 두 가지 섞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성질인데 둘이 만나면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안 좋은 물질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독제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왜 죽느냐 그러면 얘가 물질이 들어가서 바이러스의 무언가를 망가뜨리니까 바이러스가 망가진다. 근데 균에도 사용한다. 그럼 균에도 공격해가지고 망가뜨린다 이런 뜻이겠죠. 주로 어디를 망가뜨리냐 그러면 단백질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죠. 제가 그 생명과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어떤 게 기억납니까?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기억납니다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뭐 배웠을까? 그러면 단백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 것 같은데 DNA, RNA, 단백질이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세트로 크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학 물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탄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죠. 근데 주기율표 앞에서 만든 자료 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카본인데요. 카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C, 센터라고 생각하고 우리 팔다리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개 방향으로 생각이 나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요게 가운데 까맣게 그린 데가 무슨 화살 그려가지고 타겟 그린 건 아니고요. 그 안에 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핵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양성자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우리가 전자예요. 근데 전자의 무게는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여기서 돌고 이러는 건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여러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뭐 S 타입으로 움직인다, 뭐 P 타입으로 움직인다 이래요. 그래서 S다 그러면 스페리칼이라고 그래서 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그란 원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끼리 서로 만나면 아이고 하면서 서로 밀어내겠죠. 그다음에 또 자기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요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요 안에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기서 움직이는 전자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전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오늘은 그냥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근데 이 6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도 6개고요. 전자도 6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2라는 숫자는 전자와 양성자를 더한 숫자의 12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원자량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1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탄소가 1몰이 모였을 때 12g. 근데 그 숫자가 공교롭게도 만났죠. 서로 다른 의미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양성자 더하기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 12는 g/몰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원자량이 되겠죠. 아무튼 다시 넘어오면은 전자가 핵으로부터 2개가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가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외곽전자는 8개가 될 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에 나와 있는 거를 4개를 바깥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분산해서 주로 나타냅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8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옥텟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옥토퍼스, 그죠? 문어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게 뭐예요? UFC 있잖아요. UFC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그 링을 뭐라 그럽니까? 옥타곤이라고 그럽니다. 옥타곤은 왜 옥타곤이냐? 그러면 팔각형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뭐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동해안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팔각정이 있죠. 그것도 이제 옥타곤이 되는 거죠.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옥토버는 8월이 아니에요. 그죠? 10월이죠. 그래서 옥토버는 10월인데 그거는 앞에 2개의 그 달이 끼어들어가 처음에는 10개였다가 계산을 더 해보니까 2개가 필요해서 2개가 들어가면서 밀려서 2칸이 갔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옥텟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8개로 안정하다. 안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4개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요거를 2개를 커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쌍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쌍을 이루는데 4개의 쌍, 총 8개의 외곽전자가 됐을 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전자가 1개 있으면서 가장 작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수소입니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수소가 왔다. 그죠?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C인데 왜 H로 됐을까요? 다시 여기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방송 녹화하지만 또 처음부터 하기 뭐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넘어왔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질소는 몇 번입니까? 7번. 그 다음에 그 1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외곽전자가 5개예요. 그럼 5개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4개를 그리고 2개로 그렸죠. 그러면 여기서는 8개가 되려면 몇 개가 모자른 거죠? 그렇죠. 3개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3개의 전자를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소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NH3 이렇게 되겠죠. HHH 이렇게 되겠죠. HHH. 만약에 1개가 다른 데서 왔다 그러면 1개는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1개가 8개인데 1개가 나가줘야 돼. 요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요거는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그림이 됐고요. 원래는 여기가 까맣다고 생각을 하시면 3개가 외부에서 돌아온 거고요. 만약에 다른 쪽에서 1개가 들어오면 여기 있던 애들은 딴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8개가 돼서 안정을 유지한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면 암모니아면 NH3 그죠? NH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그 전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알코올 있죠? 알코올. 근데 알코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메탄올이 있고 에탄올이 있고 에탄올은 C가 2개짜리입니다. 50% 이하에서는 효과가 좋고요. 한 70%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가 좋을지. 그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표면 같은 거 닦을 때는 한 20%면 닦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농도가 높아야 돼요. 70%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코올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1개, 2개, 3개인데 가운데에 OH기가 있다. OH기가 있는 걸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에탄올이고요. 이게 이소프로필 알코올입니다. 만약에 요게 없다. 요 부분이 없다.
CH3만 있고 OH로 있고 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메탄올이라고 하죠. 메탄올은 우리가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깝죠. 가끔 가다가 알코올을 만들 때 그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매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뭐 삽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설탕 만들다 찌꺼지 아니면은 뭐 감자 아니면은 고구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나올 때 메탄올이 조금 섞여요. 근데 그 메탄올이 섞인 대로 팔면 공업용 에탄올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죠. 여기서 메탄올을 한번 골라냈다. 그러면 알코올, 에탄올만 있겠죠? 그 경우는 우리가 마신다. 그럼 뭘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주 회사로 가서 물에다 섞어가지고 소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다가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클로닝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OCl. 그 클로린은 Cl이고요. Cl은 그 지난 시간에 뭐 기억나세요? 요거 했었죠. 우리가 P 테이블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17번 Cl. 그죠? 요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Na하고 Cl인데 NaCl은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소금. 거기에 O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클로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염소산 나트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야외 소독에 가장 많이 사용 중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 사이언스 매거진이 있는데요. 요거 3월에 나온 거예요. 2020년 3월에 사이언스 매거진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뉴스를 아무리 찾고 자료를 찾는데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찾지를 못해서 이게 너무 많은 걸 띄우니까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를 들어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야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야 떴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이언스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나 봐요. 사이언스 저널에. 그래가지고 좀 늦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쭉 내려다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것도 번역을 하는 수업을 한번 할까 하다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깥쪽에 뭐를 많이 씁니까? 그러면 여기 상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그걸 거예요. 저기 중국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ommonly used outdoor 바깥쪽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물에다가 녹여서 쓰는 건데 소듐 하이포클로라이드 지금 나오는 거죠. NaCl에다가 O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NaCl 사이에 O가 있다. 아니면은 요걸 뒤에다 써도 돼요. 그래서 NaClO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게 그 차염소산 나트륨인데 소금에 산소가 더 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 더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게 좀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인데 산소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H2O에 물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H2O2.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라고 그러죠. 과산화수소도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하우스 브리치라고 하는데 브리치라는 단어 자체는 표백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백제에 사용하는 락스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락스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인 제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유한락스 요것도 들어가면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 가지고 유한락스 제품을 볼까요? 유한락스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품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요 차염소산 나트륨이 있어요. 그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계열의 혼합물이랑은 요거 섞으면은
CL이 떨어져 나와요. CL이 떨어져 나오면 이게 우리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그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뽑아 쓰는 티슈용 소독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뽑아 쓰는 거를 쓸 때는 요거랑 같이 섞었다. 그럼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면. 왜냐하면 CL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페놀유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요게 OPP라고도 합니다. 오르소. 요게 OH가 붙어 있는 거를 페놀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냥. 근데 요런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병원에서 소독할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무 소독이라고 이렇게 칙 해가지고 불태우면 이렇게 연기가 퍽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독하는 효과가 있어서 페놀류. 그다음에 크레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병원 냄새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병원 냄새 자체가 이제 페놀류에서 된 물질이다. 그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 쪽 CHO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HCHO, 요 CHO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르말데하이드예요. 포르말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둘 셋 산이 있는데 O가 있고 이중결합이 있어요. 여기엔 탄소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만 알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글루타르 알데하이드 요게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축산 쪽에 있는 때도 요게 많이 쓰이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OPA라고도 하는데 오르소 푸탈 알데하이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CHO로 끝납니다. CHO로요. 여기는 CHO 없잖아요. 그러는데 C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C는 반응할 때 4개로 반응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H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이니까 몇 개 부족이에요? 2개 부족. 그럼 여기는 수소가 몇 개 붙어 있겠네? 2개.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탄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몇 개 수소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게 1개, 2개, 3개니까 1개가 모자르잖아요. 그 수소 하나, 여기는 1개, 2개니까 몇 개 모자라요? 2개. 그럼 HH, 여기도 2개니까 2개 모자릅니다. HH.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CH2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루타르 알데하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터너리 알루미늄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요것도 아까 이제 4개로 했는데 요것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를 좀 정사면체로 그렸더니 다음과 같이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특허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만드는데 너네 만들지 마. 이러는 게 이제 특허죠. 그래서 특허를 만들 때 1, 2, 3, 4의 종류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특허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N이 있죠. N을 기준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근데 여기에 요걸 메틸기라고 그러죠. 2개 있으면은 디메틸기. 요거는 알킬기가 돼요. 그죠? 여기는 벤질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수염이 길러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그럽시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러면 1번이 뭡니까? 메틸. 여기도 메틸이에요. 요건 요걸 뒤집어 쓴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쓴 거를 메틸이니까 디메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여기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요. 그래서 요게 데시리라는 말이 데시리터, 데시미터 뭐 이런 게 10이라는 뜻입니다. 10. 그래서 디셈버도 원래는 10이죠. 근데 2칸 넘어가서 12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10개짜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수염 길게 늘어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N이 있고요. 여기에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붙어서 이온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주기율표 하나 보면 여기 FCl, Br이죠. 그래서 요거 브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들어가면은 요 물질로 된다. 이름이 똑같은데 이게 클로라이드가 있을 수 있고 브로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더 길어집니다. 옥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옥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개. 근데 옥틸 하면은 18개예요. 그래서 탄소가 18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건 수염이 더 기네요. 수염이 엄청나게 긴데 아무튼 이 물질로 된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암모늄 계열이다. 4차다. 1, 2, 3, 4 이래 가지고 4차의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가 많이 사용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뜯어 쓰는 거. 뜯어서 이렇게 뽑아서 닦는 거. 이런 거에 사용하는 물질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인가요? 모레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 같아요. 화요일 날 저녁인데 목요일 날 학교에서 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독약이 릴라이언 볼콘이라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독일 회사 거예요.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몇 대 몇 섞어가지고 잘 녹인 다음에 이제 찍찍찍찍 뿌리는 거죠. 거기에 사용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물질이 혼합되어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요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그 황산기가 붙어 있어요. 황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K. 그래서 황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K와 O가 더 붙어 있다. 수소 하나가 좀 적게 들어 있죠. 그래서 요런 물질이 요렇게 생긴 물질이 들어 있다. 그다음에 요런 물질이 들어 있다. 요런 물질이 들어 있다. 요렇게 생긴 걸로 해서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화 효과가 크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잘 부실 수 있겠구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부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았었죠.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던 살균제는 종류가 달랐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와 있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뭐 소독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사용해 알코올, 그다음에 크로린,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글루타랄데하이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다? 우리가 손 씻을 때 어떻게 해요? 손 세탁할 우리가 소독할 때 소독약이 있고 세정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닦는다 그러면 50% 이하라도 쓸 수 있죠. 요거는 화장품으로 들어가고요. 60에서 90%돼 있는 제품은 의약 외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허가를 받은 데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에탄올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크로라인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많이 사용한다. 락스에 많이 사용하더라. NaCl인데 O. 근데 이게 공기 중에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막 반응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면 소금만 남죠. 그래서 찍찍찍찍 뿌려놨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전부 다 소금으로 바뀌어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반응을 해가지고 뭔가를 소독하고 자기는 안정하게 또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더 있는데 요거는 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장렬하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거는 병원에서 썼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기운이 있는데 요거는 축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더라.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손에다 뽑아 쓰는 거는 이렇게 쿼터너리 암모늄 컴파운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썼다는 길거리에다 많이 쓴 거랑 우리가 손 소독제랑 섞으면은 안 된다.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손 소독제와 그 길거리에 뿌리는 소독약 이거는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